안녕하십니까. 탐구철학입니다. 오늘은 조선족, 북한인, 한국인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먼 옛날부터 우리는 단군이라는 조상을 구심점으로 똑같이 한복을 입고 똑같이 김치를 먹으면서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 동북부 일대는 옛 고구려 영토였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민족의 분열을 만들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민족 분열의 중심에는 항상 사상이라는 국가 이념 체계가 분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이란 보편타당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김씨 일가 유일 사상의 독재 국가이면서 조선족은 정체성마저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시진핑 1인 체제인 공산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국가 이념 체계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족, 북한인, 한국인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자 구심점이며 역사의 비바람을 정면으로 상대했고 역사의 아픔과 역사의 피비린내를 한 번도 피하지 않으면서 피와 눈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면서 국민이 설정한 규범을 공권력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요새는 중국인들도 자유 하는데 자유가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아무렇게나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민 국가에서 국민이 설정한 규범 안에서 공권력이 침범 없이 도덕적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자유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상 고려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은 전투민족이었고 전쟁을 정말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무보단 문을 중시하는 성리학의 조선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선 600년 동안 무보다 문을 좋아했고 충동보다는 이론을 좋아했고 개인의 특출남보다는 집단지성의 지혜와 용기로 지금의 대한민국 근간을 튼튼하게 자리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오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인을 말해보겠습니다. 북한 사람 또한 한국인과 더불어 조선왕조 600년을 고통과 슬픔을 끝까지 이겨낸 위대한 민족이고 마지막까지 북한이라는 굶주림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한자리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인 못지않게 대단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은 사상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 일가를 위한 충성사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상식입니다. 남한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무조건 따뜻한 언어나 바람직한 언어 혹은 보편타당한 언어로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는 예의적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지식인 상식을 여러모로 잘 관철을 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원활해질 수 있도록 상식을 보편화 혹은 다양화시켰다는 것이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유일 사상에 치우치다 보니 상식을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김일성 유일사상에 대한 개념만 공부하고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코지에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식의 다양함과 상식의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상식 안에서 정해진 행동과 정해진 언어만 사용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남한이나 북한처럼 확고한 민족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독재이면서 다양한 민족이 살다 보니 각각의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같이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는 통합 정체성만 내세울 뿐 민족적인 정체성 자체를 언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는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산당이란 독재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웬만해서 숨기거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뭉뚱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라는 대의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그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민족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들만의 스타일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족도 북한처럼 상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독재라는 선상에서 동일시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넓혀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를 넓혀주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몰상식의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국가가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간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언어적인 표현인데 남한과 북한은 언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반면 조선족은 언어적인 표현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 조선족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드셔야 하면 음식을 드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끝을 살짝 줄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언어적으로 조금 짧아진다고 하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 한족이라는 이런 개념 없는 인간들과 공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언어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이라는 이런 인간이 언어가 이 예의 혹은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언어라서 언어의 개념이 없다 보니 언어가 조금 하대하는 언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족의 언어도 동등하게 이 존댓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끝이 좀 짧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족들의 언어가 북한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은 틀린 것이 아마도 단일 민족으로 사는 것과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